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이 사진 속 인물은 윈스롭 켈로그, 미국의 심리학자입니다. 그는 평소에 어린아이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본성과 또 자라면서 겪게 되는 환경 중에서 어떤 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강한 호기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전자의 힘이 더 강한지 아니면 성장 배경의 힘이 더 강한지에 대한 심리학 박사로서의 학문적 관심이었겠죠. 하지만 문제는 이를 증명할 방법을 쉽사리 찾지 못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그러던 1926년의 어느 날입니다. 그는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접하게 되는데 동인도의 한 동굴 근처에서 옷을 걸치지 않은 채 네 발로 걷고 동물 소리를 내고 있는 두 여자아이가 우연히 발견된 겁니다. 아이들은 바로 고아원으로 옮겨졌죠. 기사에 의하면 두 아이는 늑대들 사이에서 길러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고아원에 와서도 네 발로 기어다녔고 조리가 된 음식을 거부하고 날것의 음식을 먹으려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녁이 되면 아이들이 늑대처럼 하울링을 하고요. 워낙 언어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화는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인간의 기본적인 행복함이라든지 화남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매우 힘들어했고 다른 아이와 친하게 어울리는 사회화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결국 한 아이는 발견된 지 1년 만에 병으로 사망했고 나머지 아이도 몇 년 후에 사망하게 되는데요. 연구조사에 따르면 두 아이들은 또래보다 야간의 시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발로 다니는 습성으로 인해서 이 손발에 굳은 살이 두텁게 자리 잡아 있었고요. 좀 더 발달했던 거죠. 또 후각과 청각이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더 발달되었고 이런 다른 점이 발견됐다라는 기사를 접하게 된 심리학자 윈스롭은 아주 큰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어쩌면 그가 늘 궁금해하던 그 주제에 실마리를 풀 수도 있기 때문이었죠. 그는 이 소녀들이 늑대처럼 행동한 것이 어렸을 때부터 늑대에게 길러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타고난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 시절 경험한 환경적 요인이 강하다는 거고 그렇다면 윈스롭은 이것을 직접 실험해서 증명해 보이고 싶었죠. 그래서 박사는 늑대 소녀들처럼 갓 태어난 아이를 그런 환경에서 키워보는 실험을 너무 해보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는 가능했습니다. 야생의 동물을 인간 환경으로 데려와서 사람처럼 기른다면 그 동물은 어떻게 될까요? 그로부터 3년 후인 1930년입니다. 윈스롭 박사와 그의 아내 사이에서 아들 한 명이 태어나게 되죠. 아이의 이름은 도널드 켈로그라고 지었고 이 아이가 태어난 지 10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부부는 7개월 된 암컷 침팬지 9화를 입양합니다. 이건 이 윈스롭 박사가 몇 년 전부터 그려왔던 동물을 인간의 환경에서 키워보는 그 대단원의 시작이었던 거죠. 침팬지 9화는 입양된 가족 품에서 정말 가족의 일원처럼 지내게 됩니다. 이 부부가 9화를 정말 친자식처럼 대해주니까 아들인 도널드와 9화의 관계 또한 자연스럽게 남매로 형성이 되는데요. 10개월 된 도널드 그리고 7개월 된 9화에게는 똑같이 시각적으로도 기저귀가 채워졌고요. 인간처럼 이렇게 아기 체어에 앉아서 이유식을 같이 먹었고 또 부부는 함께 유모차에 태우고 나가서 산책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물론 실험의 일환이었겠죠. 이걸 지켜보던 아버지 윈스롭 박사는 이 순간들을 영상으로 남기기 위해서 도널드와 9화를 카메라 앞에 세우게 됐죠. 덕분에 우린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아이들이 어떤 민감성 실험이라든지 애착 테스트, 각종 인지 반응을 검사했고요. 둘을 관찰하면서 행동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둘 다 점점 자라면서 이제 신체의 변화를 겪게 되자 이에 키, 몸무게, 혈압을 꼼꼼히 쟀고 뿐만이 아니라 약간은 엽기적이긴 한데 스푼으로 머리를 두드려서 두개골의 소리 차이까지 체크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남아있는 영상을 확인하시죠. 자, 이렇게 9화와 도널드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양 옆에 이제 부모가 윈스롭 박사 부부가
있는 것 같죠. 옛날 영상이라 없는데요. 지금 무언가 충격 반응을 한 것 같아요. 놀라는 현상이 발생하자 구하는 반응을 하지만 도널드는 그냥 가만히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면 엄마가 상황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도널드가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는 자전거를 끌고 엄마가 사라진 방향으로 따라가는 것 같죠. 이번에는 침팬지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고 있는데 구아의 손을 놓자마자 좀 더 빠르게 그 아버지가 있는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 같고요. 또 다른 장면을 보시면 또 이제 문이 있는데 여기서 아버지가 이제 남자가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봤고 침팬지가 따라가는지 행동 발달에 관련된 실험이었겠죠. 조금 귀여운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행동 발달에 대한 실험이라는 부분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두 아이의 발달 상황을 세세히 관찰하다 보니 놀라운 점이 포착되게 됩니다. 같은 조건에서 인간인 도널드보다 침팬지 구아가 더 빠르게 환경에 적응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구아는 도널드보다 대소변도 먼저 가렸고요. 이 부모와의 애착 관계에서도 도널드보다 빨랐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어떤 용서의 제스처로 입맞춤을 하기도 했고요. 식사할 때 포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구아는 사람이 말하는 어휘를 빠르게 습득하더니 약 100여 개의 단어를 구별하게 되는데 반면에 도널드는 사용할 줄 아는 단어가 서너 개뿐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상 그 당시 또래의 아이들의 평균적인 단어량을 보면 50개 정도인데 사실 도널드가 좀 뒤처진 상태였고요. 행동 발달 성장에 있어서 도널드는 동생 구아의 능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도널드가 우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모방이었는데요. 기록에 의하면 도널드는 구아의 행동을 아주 잘 따라했다고 합니다. 구아가 장난감을 가지고 어떤 놀이를 만들면 도널드도 이내 똑같이 따라하고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 게 아이가 두 발로 걸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생 구아를 보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행동을 종종 보였다는 겁니다. 또 이제 구아는 침팬지다 보니까 뭔가를 원할 때, 음식을 먹고 싶을 때 특유의 우우우 하는 침팬지 울음소리를 냈겠죠. 그런데 이것도 도널드가 모방하면서 똑같이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런 행동은 영아기의 아이들이 모방을 통해서 배운다는 특성에서 비롯된 거죠.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어떠한 영장류보다 인간이 가장 미숙한 상태로 태어나는데 이후에 맹목적인 모방으로 성장한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론은 도널드와 구아가 정말 증명을 잘 했던 것 같은데요. 이 실험은 9개월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윈스롭 부부는 인간 아이와 동물을 같이 기르는 이 생소한 실험 결과를 그들의 저서인 유인원과 어린이에 상세하게 기록해서 남기게 되죠. 하지만 어쩐 일인지 9개월 만에 이 실험은 돌연 중단됩니다. 부부는 구아를 침팬지 무리로 돌려보냈고요. 도널드를 혼자 키우기 시작했어요.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이불을 다물었을까요? 다만 전문가들은 윈스롭이 기대한 대로 이 침팬지가 인간처럼 자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도널드가 침팬지처럼 크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추측합니다. 물론 실험도 좋지만 아들이 침팬지화 되는 것을 부모가 더 이상은 두고 보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죠. 그렇다면 구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9달 동안 사람에게 길들여진 구아는 침팬지 사회로 돌아갔지만 전혀 적응하지 못했고 결국 1년도 안 돼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침팬지의 평균 수명이 50년에서 60년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비해 구아는 태어난 지 3년 만에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구아의 죽음에는 그 실험이 영향을 미쳤던 걸까요? 반면에 아기 도널드는 평범하게 인간으로 성장했습니다.
나중에 커서는 하버드대에 진학해서 정신과 의사가 되었죠. 하지만 그렇게 장성해서 순탄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던 도널드는 1972년 42살의 나이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워낙 인간과 침팬지의 실험이다 이래서 도널드는 이미 유명세를 좀 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의 죽음이 빠르게 미 전역에 퍼지게 되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당시 그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저명한 정신과 의사로 인정을 받고 있던 터라서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가 자살을 했는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망한 도널드의 아들이 충격적인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이 45년에 걸친 살인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의 아버지가 어렸을 적 경험한 이 침팬지 실험에 대해서 할아버지인 윈스롭 박사가 아들이 태어나기 3년 전부터 이 실험을 계획했고 이에 도널드가 태어나서 이미 실험체가 되어버렸다. 이건 비극적인 운명이 이미 예고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42살에 자기 아버지가 자살을 했지만 사실 이 전부터 해서 할아버지가 45년 동안 아버지를 살인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게 되는데요. 물론 그의 말대로만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도널드가 자살을 한 건 어릴 적 실험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다. 다만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우울증이 생긴 게 아니냐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널드의 죽음은 그리고 이 폭로는 사회에 파동을 만들었는데요. 이 일을 계기로 사람들은 인간에 대한 윤리적 실험뿐만 아니라 동물 권리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실험을 통해서 결과는 얻었지만 실험체였던 도널드와 구아는 희생양이 되었던 건 아닐까요? 물론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굉장히 흥미롭다고 썸네일을 생각하셨고 클릭을 하셨을 텐데요. 이 실험은 인간에게 상당히 끌리는 주제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너무 실험에 매달리다 보니 기본적인 권리라는 것에 대해 무심했던 건 아닐까요? 아들을 희생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윈스롭 켈로그. 그는 이 어떤 심리학에 대한 열정으로 이후에도 업계에 다양한 학문적 업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침팬지 실험만큼은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